권현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날도 이제 덥고 점점 7, 8월 학생부 종합전형 막바지 정리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어떻게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저는 한참 지금 우리 학생들 정리하는 기간이라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독자들과의 약속이고 또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정말로 제 정보가 필요한 그런 우리 그 학생들, 그다음에 저기 어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연약하고 빈약하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본인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의 그런 정보 전달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스트에 대해서 서류, 자기소개서, 또 우수성 입증 자료, 특기자 전형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공유를 좀 같이 하면서 보시죠. 자, 디지스트 자료를 갖고 지금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지금 카이스트, 디지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뭐 미스트 이렇게 지금 대학들 가기에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 계실 텐데 제가 시간 되면 짬짬이 우리 특수성 학교에 대한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엔 태제대에 대해서 올려드렸죠. 지금 태제대 뭐 이미 다 마감이 됐을 텐데 학생들 전화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서 할 학생들이 전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국한적인 국지적인 그런 어떤 작은 그런 질문은 직접 태제대에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너무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시점에서 좀 많이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학교에 그런 것들은 직접 문의해 주시고 저한테는 하는 방법들, 제대로 합격할 수 있는 플랜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쓰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대체소식을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디지스트 학부 입학전형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스트 보면 일반 전형, 학부장 취업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 반도체 공학 전형, 수능 위주, 그다음에 수능 위주에서 우수자, 반도체 공학 이렇게 해서 제가 뽑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자기소개서 양식, 그다음에 특기자 우수성 입증 자료에 대해서 좀 2024년도, 이번 연도 대학 가는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카이스트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카이스트과 디지스트는 물론 다르죠. 학교가 물론 다르니까. 근데 카이스트 제 강의를 듣고 자소서를 꼼꼼히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문항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뭉뚱그려서 쓰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적으로 써야 되고 우리가 자소서가 지금 있는 대학들이 아직도 있죠. 자소서가 있는 대학들에 대한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그 질문에서 물어보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방향은 A인데 나는 B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소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짓는 그런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걸 할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컨텐츠라고 얘기했죠. 뒤에서 우수성 입증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얼마나 대학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시즌이 막바지로 갈수록 문의 오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달, 뭐 1달 이거를 해서 대학을 가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문의들이 꽤 많이 오는데 저는 뭐 그걸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조금 드리고 싶은 저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그 지정이 될 동안 아무것도 대학 갈 때에는 시간이 지금 마감까지는 2달,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 지경이 되도록 부모님은 방관하고 계셨는가? 또 두 번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든 익명성, 모르는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이 이거를 뭐 보는 건 아니겠죠. 저도 얼굴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저의 얼굴을 알 거고. 근데 문제는
1년, 2년 넘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한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꾸준히 업데이트한 거는 제가 뭐 한 1년,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1년, 2년 정도라도 꾸준하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껏 제가 쌓아온 경험, 제가 아이들을 가리킨 어떤 시선, 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들을 꾸준히 방출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이렇게 준비를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의아합니다. 대학에 대한 꿈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얼버무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대학에 대한 꿈이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걸 대학을 갈 거면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학교 어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것에 대한 마지막 아웃풋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은 마지막으로 대학이죠. 입시죠. 물론 저도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그렇게 뭐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능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면 그 방법에 맞는 룰에 따라서 준비하고 고민한 흔적과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바라면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거는 준비를 안 시킨 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결과만 바라고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밑에 깔렸기 때문에 노력 없이 대학 가려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대학은 수능이 아닌 과정에서 이렇게 학생부 대체서식이나 또 자기소개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류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한국에서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로드맵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하십시오. 부모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바쁜 선생 차려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들 결과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카이스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간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학생들도 막 잘 써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써야 되나 보다, 뭐 나의 단점을 숨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카데미 학생들도 그런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론에 자기소개서는 나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내가 그동안 한 컨텐츠, 과정의 프로젝트 노력했던 컨텐츠 대체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키워왔던 그런 과정들이 직접 자소서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이나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위작해볼까? 조금 더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유니스트, 카이스트, 디스트 이런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명문대를 가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뭐든지 뭘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을 하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체서식이나 이런 면접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고력을 증거를 남기던 이게 중요한 거죠. 대체서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뭔가 한 거 없는 학생들은 많이 꾸미려고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걸 했음에도 또 부끄러워서 이걸 쓰기가 이런 학생 사실 진짜 가리키다 보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쓰십시오. 내가 검정고시인데 내 꿈은 공교육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전히 내 꿈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혹은 내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하고 있는데 와서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대안학교, 내가 생각하는 유학, 뭐 아이비 과정을 한다고 해서 어디 저기 해외에 있는 뭐 미국의 시골 마을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더 달랐다. 나는 거길 박차고 왔다. 그러면서 내 꿈이 무슨 어떤 건축공학과, 내 꿈이 어떤 무슨 학자, 자기만의 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내가 내 꿈에 다가서기 위해서 날 막았던 장벽들을 과감히 깨고 그때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일반 학교를,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자사고를, 내가 잘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를. 근데 가서 그 실체를 보니 결과적인 면에서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깨고 와서 나 혼자 검정고시를 하던, 나 혼자 다시 일반 학교를 들어가던
나 혼자 다시 뭘 하던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웠던 부분들 있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내가 그 꿈에 한층 다가설 때 어떤 어려운 부분들, 내가 했던 부분들, 뭘 깨달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자소서의 힘은 내가 그동안 해놓은 나의 어떤 경험 프로젝트 플러스 진솔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절대 위작하거나 절대로 꾸며 쓰시면 안 됩니다. 2번. 자, 디지스트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자료, 이것도 이제 뒤에 입증성, 우수성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자,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을 자유롭게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물론 상식적으로 저하고 많은 생각이 동감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학부모님들. 근데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즌만 되면 너무 비상식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전화도 받고 상담을 하게 돼서 전 한 가지가 그래요. 왜 그동안 아이가 그 지정이 되도록 가만히 놔뒀을까? 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를 사실상 학부모님이 대실 게 없거든요. 자, 보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거라는 것을 자유롭게 디스트에 와서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관점에서 해놓은 게 있어야 그걸 발판으로 삼고 디스트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스트라는 대학에 가거나 뭐 서울대나 성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을 갔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쌓아놓은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판을 해서 뭐를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어떻게 대학에 가서 내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미려고 들지 말고 내가 한 거를 통해서 내 약점들, 그동안 이렇게 학생이 이제 한 거니까 프로젝트를 약점들이, 단점들이 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보완해서 학부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를 준비시킨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맨날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이거를 정말로 하는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볼 때 제가 지금 제 경험이 유튜브에는 다 투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도 그것도 하나의 대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생각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생각을 섞어서 그걸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제가 이거를 하고 매번 아이들에 보내는 방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랬을 때 실천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입증성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특기자 전형들이 있어요. 이 특기자 전형을 또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국영수 열심히 죽어라 공부하고 내신 따가지고 해도 대학을 못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 거의 다 뭐 성대도 있고 다 있어요. 특기자는 카이스트, 이런트, 디스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신 안 보고요. 내신보다도 실적을 갖고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는 또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시점이 굉장히 다양한 건데 놀랐습니다. 공부해서도 못 가는 대학을 유니스트, 디스트 이런 대학들 공부해서 가기도 힘든 대학들이죠. 근데 특기자라고 하는 실적만 갖고 대학을 가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현재 어떤 수능 위주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제가 역으로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 때 이 우수성 입증 자료, 특기자 전형을 하기 위한 아이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해서 그렇게 힘들 때 수능 공부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찾고 세미나를 하고 실적을 만들기 실험과 그걸 통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수능은 폼 틀이라도 있고 수능은 기술부는 기술이라도 문제푸는 기술이라도 학원에서 가르쳐주지만 이 우수성 입증 자료를 만들기까지 하나의 어떤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까지 실적을 내기까지 실적은 전국에 있는 애들이 대회에 붙어서 그 중에서 딱 수만 명분의 1을 뚫고 가서 내가 1등,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하는 그 노력은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언어, 논술 지도하는 노력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질도 다르고 그 노력의 양도 달라요. 저는 자기가 하는 것만 대단해 보일 수도 물론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한번 좀 반문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 수능 위주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은 이 우수성 자료를 특기자 전형에 대한 상을 타거나 입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도 그거 못지않게 노력을 한 겁니다. 대학에서는 투트랙,
두 가지 트랙을 갖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수능, 그 다음에 수능 외의 상위 능력을 갖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학에서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들어가죠. 순서가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물리, 수학, 화학, 생명과학, 정보과학, 기타, 창업, 발명 등 우수성 입증 자료의 분야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골방에서 나 혼자 자료 만들어서 나 혼자 했다는 필요 없죠. 정확하게 수상하고 정확하게 내가 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들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올해 한 2년, 3년 뭐 이렇게 하신 학부모님들은 잘 아세요. 방향도 알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준비밖에 없죠. 좋은 올바른 방법으로 잘 만나서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대부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입시 때가 되니까 그런 전화를 또 한참 받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정말로 학교에서는 뭐냐, 그 학교에서 특히 뭐 해외고나 이렇게 보면 한 것만, 수업 시간에 한 것만 쓰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걸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학종이 보통 많게는 의대 같은 경우는 한 18대 1, 20대 1 정도까지 갑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적게는 9대 1, 8대 1이 학종이에요. 뭐 논술보다는 적죠. 논술은 몇천 대 1, 몇백 대 1이니까. 몇백 대 1이죠, 논술은. 근데 학종은 논술보다는 적어요. 그렇다고 해도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쓰세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죠. 특히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이 중요하잖아요. 왜?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대체서식 안에 그 내용을 만들어 넣어야 될 것이잖아요. 만든다는 게 뭐 거짓으로 만들어 넣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2년, 뭐 3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 만드는 그 정말 내용들을 쓰라는 거죠. 생계부 대체서식이 생계부 우리 학생들이 만들듯이 일반고 학생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세특이나 생계부에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입학사무관한테 가서 그 어떤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저번에도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2024학년 인서울권 대학에서 학년도에 인서울권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어떤 생각을 제발 잘못하고 계시다면 빨리 이걸 좀 깨셔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안 되고 학교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아무런 내용도 경쟁력이 없는 생계부도 그대로 써서 내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안에 생계부에 우리 학생이 그 학과에 가서 아이들하고 상대평가에서 붙을 때 내가 더 우월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전공 역량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겠죠. 생계부는 세특, 생계부 대체서식은 생계부 대체서식이.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알고 해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자가당착으로 해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생계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와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성 내용 및 우수성 자료에 대해서 500자를 쓰고 수행 과정, 누가 해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아이 학생이 할 수 있게 그 힘을 기를 수 있게 지도해주고 시선을 기르고 내가 민사고나 이런 그 아이들처럼 찾아서 상상고 아이들처럼 프로젝트를 찾아서 자료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르쳐줘야 돼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누가 대신해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기본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준들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입학사원관 앞에 가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그런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이 학생부 종합전 입대가 되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특히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학생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짜서 자기가 수업을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혹은 뭐가 되겠다 하는 왜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 수업을 내가 되고 싶은 진로에 맞게, 전공에 맞게 그 수업에 대한 발전이나 프로젝트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기르려면 사실은 이것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늦어도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해야 그 자료들이 검정고시 해고 검정고시 해고 특히나 국제학교 국제고 뭐 있는데 국제고는 이제 인가받는 학교고요. 근데 비인가 국제학교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 가서
뭐 아이비만 배운다고 해서 국내 입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비는 잘 배웠지만 정의가 안 되잖아요.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배우는 거, 학교를 다니는 거고 국내 입시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대로 로드맵을 짜고 어렸을 때 준비를 하셔야 이런 아웃풋이 나와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서울권, 인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대체서치 생기부를 어떤 관점에서 입학사관관들이 뽑는가, 왜 이것이 대체서식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왜 올바른 관점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절대로 짧은 기간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왜 필요한가, 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